쿠퍼액 속에는 정자가 없는 게 맞아요. 근데 피디님 한 번만 할 거예요? 아니죠. 그 타이밍 그거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나요? 좀 세면 어떡하지? 콘돔 말고 하나 더 있어요. 네, 성병 예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. 원장님, 생리 중에도 그거 하는 커플들이 있잖아요. 그거? 그거요. 그게 나름의 피임법이라고들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정말로 피임법이 되나요? 굳이? 안녕하세요. 일타답게 알려드리는 일타삼피 소윤경입니다.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생리 중에 관계하면 이게 피임이 되나요? 하는 건데요. 대자연의 섭리로 성욕이 폭발하여 생리 중에는 피임에 걱정 없이 조금 관계할 수 있어서 성욕이 더 올라간다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좋은 피임법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굳이 그때 관계하는 걸 피임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? 물론 생리 중에 관계를 했을 때 임신이 될 가능성은 아주 낮기는 합니다. 그런데 또 의외로 생리 중에 관계했는데 임신이 됐다는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. 정말 생리가 맞느냐? 혹시 부정출혈인데 내가 착각한 거 아니냐? 하는 또 의문도 생길 수 있고, 이게 이제 우리 여성 생식기인데요. 생리는 자궁 안쪽에 있는 자궁 내막, 혈관층이 떨어져 나오는 게 생리혈인데요. 생리혈이 쏟아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생리 기간에는 자궁문이 열리게 돼요. 평소에는 닫혀 있다가 배란기에 정자의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배란기에도 열리게 되는데요. 자궁 경부를 통해서 바깥쪽에서 세균이 자궁 쪽까지 더 들어가기가 쉬워지고요. 관계할 때 성기가 자꾸 마찰이 되잖아요. 자궁 입구 쪽이 좀 더 많이 헐게 됩니다. 자궁 내막염이나 골반염 일으키기가 좀 더 좋아지고요. 생리 중에 관계를 하시면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고, 피임률 자체도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피임법을 찾아보자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. 추천해 주실 피임법이 또 있으실까요? 피임률 제일 높은 순으로 찾아보면 정관수술, 난관결찰술이 있습니다. 정자의 이동 통로를 잘라버리던지 남자의 수정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던지. 이런 방법인데 완벽하잖아요. 그런 영구 피임법을 제외하고 가장 피임률이 높은 건 자궁 내 장치거든요.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, 루프라고 부르는 자궁 내 장치를 집어넣어서 자궁 내벽이 착상에 적합하지 않게 만들어주거나 정자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막아주거나,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 기본 3년 가는 제이디스가 있고 5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구리루프도 있어요. 호르몬 안 들어간 거. 카일리나도 있고, 최근에 이제 미레나는 8년까지 피임 가능 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. 3년, 5년, 8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단기 피임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권장드리고는 있는데, 내 자궁 속에 뭐 넣는 거 좀 무서운데요? 하시는 분들한테는 팔에 심는 PI 이식형 임플라논을 쓰고 있는데, 약 1cm 조금 못 되는 아주 미세한 절개를 해서 집어넣고 약 3년 정도 안정적으로 피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. 피임약을 생리 부수일 때도 먹기는 하는데 그래도 걱정되는 게 부작용이긴 하거든요. 네. 그게 안전한가요? 피임약이 1, 2, 3, 4세대까지 나와 있어요. 1세대는 이제 판매가 안 되고 있고, 2세대, 3세대, 4세대에 따라서 이제 4세대로 가면서 호르몬의 함량이 조금씩 낮아지는데 배란이 안 되게 해서 피임이 되게 해주는 방법이거든요. 4세대 피임약은 혈전증의 위험이 어느 정도 아주 소량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고, 또 2세대, 3세대 피임약의 경우에는 호르몬 함량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속이 좀 메스껍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. 호르몬 들어가면 유방암 생기는 거 아니에요? 이거 여자 몸에 좋을 리가 없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젊은 층에서 아주 장기간 드셨을 경우에 유방암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는 올라간다고는 돼 있습니다. 피임약을 먹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더 많기는 해요. 자궁 내막증 컨트롤 해주죠. 자궁 내막 증식증도 어느 정도 막아주죠.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 여드름이나 다모증 생긴 것들 낮춰주죠. 그래서 잘 쓰면 이점이 아주 많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서도 꼭 피임이 아니라 피임약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질환들은 증상 찾아보니까 나 자궁 내막증인 것 같은데 약국에서 혼자 피임약 사서 드시지 마시고 상담 후에 드시면 더 좋겠습니다. 약도 못 먹고요. 콘돔도 없어요. 안 사그러드는 거예요. 세상에. 그럴 때는 지뢰 사정을 한다고 하는데 쿠퍼에게는 정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쿠퍼액 속에는 정자가 없는 게 맞아요. 근데 피디님 한 번만 할 거예요? 아니죠. 그건 아니죠. 두 번째 하면은 그러니까 사정하고 남았던 요도에 잔류하고 있던 정자가 쿠퍼액 속에서 나올 수도 있고, 그 타이밍 그거 기가 막히게 맞출 수 있나요? 좀 세면 어떡하지? 지뢰 사정을 피임법을 쓰지 않기를 제가 권장은 드리는데, 이미 지금 지뢰 사정 했어.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.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? 사후 피임약 받으러 오셔야지. 24시간 안에 드시면 피임률이 그나마 높으니까 빨리 오세요.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아주 많은 용량을 줍니다. 강한 호르몬 폭탄을 빵 터뜨려요. 고농도의
호르몬이 들어가니까 호르몬 교란이 생기기도 하고 생리가 미뤄지거나 부정출혈이 생기거나 할 수 있어서 여자 몸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죠. 또 사후피임약이 한 주기에 2번째에는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. 고농도의 호르몬이기 때문에 여러 번 드시는 거 권장 안 드립니다. 임신이 잘 되는 나이대가 있어요. 젊을수록 사실 피임 실패가 잘 되거든요. 그래서 남자분 콘돔 쓰시고 여자분 피임약 드시면 이중 피임이 돼서 성공률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. 피임약 드셔도 콘돔을 쓰시면 질염의 예방도 되고 성병도 예방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콘돔 말고 하나 더 있어요. 네, 성병 예방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. 금욕. 네. 안 하면 안 생깁니다. 애도 안 생기고 성병도 안 생겨요. 피임은 선택지가 다양해요. 그 말은 상황에 맞춰서 적합한 피임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피임 방법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관계도 그렇게까지 재미있을 수 없어요. 그래서 안전한 피임법을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잘 찾아내셨으면 좋겠고, 상담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지 어렵던 게 좀 풀리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!